오늘은 근본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내레이션 클래시. 이 시간엔 현재는 선수 생활을 끝낸 은퇴한 선수들의 이야기들로 영상을 채워보려고 하거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아르헨티나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에서도 꽤 오랫동안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한 도크수드라는 도시가 있대요. 도크수드의 항구 지역에서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부모 아래 8월 10일 하비에르 사네티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네티의 아버지 로돌포는 벽돌공, 사네티의 어머니 비올레타 보나졸라는 청소부. 그리 풍족한 형편은 아닌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네티는 동네 들판에서 축구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네티의 어린 시절 축구 인생은 썩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클럽인 인디펜디엔테 유스 아카데미 입단 테스트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 체격이 너무 작았대요. 마냥 축구만 바라보고 살 수 없었던 사네티는 남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벽돌공 아버지의 일로 도와주고 우유 배달도 했고 친척의 식료품 가게에서 알바도 했고 정말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너무도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대가 저물어갈 무렵 사네티는 다시 한번 축구 인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시 2부 리그 팀이었던 탈레레스 데 레메디오스 데 에스칼라다라는 클럽에 입단하게 됐죠. 비교적 늦게 선수 생활을 시작한 사네티는 33경기에 출장하면서 한 골을 기록했고 2년 뒤엔 1993년 2부 리그 팀인 벤필드로 이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재능이 축구에 있었다는 것이 점점 증명돼가는 순간들이었죠. 사네티의 벤필드 데뷔전은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 리버 플레이트와 맞대결이었습니다. 빅매치죠. 그리고 보름 정도 후 역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클럽 중 하나 뉴웰스 올드보이즈와 경기에선 득점까지 기록. 결국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인테르의 구단주 마시모 모라티의 러브콜을 받고 이탈리아 최고 명문팀 중 하나인 인테르나치오날레로 이적하게 됩니다. 모라티 구단주가 인테르에 부임한 후 첫 번째 선수인 것을 보면 여전히 인테르를 사랑하고 있는 모라티의 첫 작품이자 선수를 바라보는 안목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영입이었죠. 인테르에서 역시 좋은 활약으로 성장하고 있던 사네티는 1999년 말미 호돈신 호나우두의 부상으로 지금은 왠지 태어날 때부터 팔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 주장완장을 처음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완장을 팔에 두른 사네티는 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로 묵묵하게 인테르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라치오, 로마, 유벤투스, 밀란 같은 라이벌 팀이 스쿠데토를 따는 와중에 인테르는 한 끗 차이로 깜피오네가 되지 못했고요. 이런 와중에 이탈리아와 전세계 축구를 강타한 칼치오폴리 게이트가 터집니다. 승점 삭감, 강등 같은 대형 징계들이 이어졌고 사네티가 이끄는 인테르는 부정과 혼란으로 리그가 어지러울 때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1998년 유에파컵 우승 후에 뚜렷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인테르는 이 타이밍부터 리그 5연패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고 2009-2010 시즌엔 조세 무리뉴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 클럽 최초로 트래블을 기록했습니다. 라이벌 팀들에게 치일 때부터 유럽의 챔피언이자 위대한 트래블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때론 대단한 존재감으로 때로는 나서지 않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인테르를 이끌었던 사네티를 인테르 팬들은 일 카타피노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일 카타피노, 거창해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주장이란 단어래요. 사실 우리 뇌리에 깊게 남는 주장들은 맨유의 로이킨 혹은 바이에른 뮌헨의 올리버 칸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하나로 만드는 유형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네티는 세심하고 인자한 군자의 정신으로 배려심을 살려서 팀원들을 엄마처럼 돌보는 주장이었다고 하죠. 주장완장을 팔에 찬 이후에 팬들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잡음 없이 모든 선수가 사네티를 주장으로 인정한 걸 보면 사네티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얼마나 팀을 하나로 잘 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 카타피노, 즉 주장이란 별명이 사네티만큼 잘 어울리는 선수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인테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네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만 봐도 사네티가 얼마나 모범적인 선수였는지 까기 힘든 선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네티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팀원들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이고요. 인텔에 입단한 일본의 나가토모를 반기면서 동양식으로 인사를 해준 장면, 매년 연봉의 꽤 많은 부분을 기부해온 선행, 디에고 마라도나 당시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이 마스체라노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주자 성남 팬들이 마스체라노의 차를 부숴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사네티는 마스체라노에게 새 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 등등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안타까운 일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탤런트를 타고났지만 그 재능을 완전히 꽃피우지는 못한 바로 브라질 스트라이커 아드리아노와 사네티의 이야기입니다. 호돈신의 후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며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아드리아노는 인테르로 이적해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드리아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2004-2005 시즌이 시작하기 전 프리시즌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죠. 어찌 보면 커리어 내내, 아니죠, 지금까지도 아드리아노를 따라다니는 단어 중 하나인 나쁜 멘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시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의 뒤를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네티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당시 아드리아노가 전화기를 던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 나는 그런 슬픔이 느껴지는 절규를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다. 나와 모라티는 아드리아노를 친동생처럼 돌봤고 그래야 했고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드리아노는 예전처럼 돌아오기 정말 어려워했다. 아드리아노를 그 우울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실패일지도 모르겠다. 내 동료이자 내 동생 같았던 아드리아노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떠올리면 여전히 내 마음이 쓰리다. 축구 선수의 커리어의 최대 실패라는 것이 우승을 하지 못한 것, 혹은 트로피를 따내지 못한 것, 혹은 득점을 하지 못한 것, 아니면 수비수니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장으로 있었던 팀의 팀원의 마음이 아파한 것을 위로해주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주장이 과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태생부터 주장, 본 내추럴 캡틴 하비에르 사네티는 2014년 5월 11일 세리에A 37라운드였죠. 라치오와 경기를 끝으로 인테르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스포티비 재직 시절 중계했던 생각도 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중계방송이었고요. 위대한 주장 사네티의 은퇴를 기념해서 인테르 구단은 사네티가 함께 뛰었던 모든 선수들의 이름이 담긴 주장 완장을 특별 제작해서 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주장자 레전드의 마지막을 뜻깊게 장식했습니다. 커리어의 성공과 한 인간으로서의 성공을 동시에 이루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록 사네티의 삶은 여전히 길게 남아있지만 분명 현재까지 사네티는 커리어의 성공은 물론 존경받는 한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상업화되고 있는 스포츠에 사네티 같은 선수들이 주는 낭만과 가슴을 뜨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그래도 우리가 축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내레이션 클래식 시간에도 이런 의미 있는 축구인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